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었죠. 물가 상승폭이 일바 둔화되고 있으며 임금도 하향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전일 발표된 EIA 원유 재고량은 예상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가솔린 재고가 증가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이 수요 우려가 유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베이지북에서도 은행 대출은 물론 이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경제, 나아가서 이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흘러갈까요? 네, 시장에서 정확한 맥점을 짓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의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어느새 목요일이 됐네요. 자, 제가 27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번 주만큼 참 힘들었던 적은 몇 번 꼽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죠? 자, 어쨌든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가 남았고, 자, 내일 제가 좋은 성적으로 다음 주에 또 다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또 하루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가 더 남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내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오늘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뵈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짚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방송 마지막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혼재된 시장 보여지고 있는데요. 골드와 파운드, 유로 FX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 주요 선물 지수와 크루드 오일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요. 개장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하기 위한 이유는 너무 많았죠. 이 테슬라도 시간을 내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가 실적 발표 후에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이 소비 지출 감소를 언급하면서 오늘의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 선물 차트도 0.59%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줄이려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분봉상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봉상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22시 48분경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일단은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지만 예상보다 적게 줄어들었고요. 일단은 가솔린 재고가 증가하면서 오늘의 하락 더욱더 크게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골드의 차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방과 하방 모두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0.37%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상방과 하방 모두 압력 받으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시 24분경에 저점을 한번 찍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분봉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채권금리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플랫한 차트 보여주고 있지만요. 22시 29분경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저점 형성하고 비교적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0.19% 상승하면서 1.1011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로 역시 달러 강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차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함께 천명 마스터와 투자 전략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네, 우리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 좀 속상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시죠. 네. 자, 나스닥 짚어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해지 상품이죠. 물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 자, 우리 해외 선물한 입장에서는 해지 상품인데 뭐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우리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선물도 한번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피보나치 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MACD RSI가 MACD를 먼저 볼게요. 자, MACD가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일단 4월 10일부터 계속 MACD가 하방에 어떤 시그널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안 바뀌고 있죠, 시그널이. 그럼 매도라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모멘텀이 밑에 보시면 매도의 시그널이 오늘 드디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냐 이거예요. 자, 모멘텀을 말 그대로 상방인지 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일단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MACD와 더불어서 하방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일봉상 보시면 자,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의 밑에 있죠. 그러니까 데드 클로스가 나오려고 지금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력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요 3월 요 중순경이죠. 이때 SB 사태가 빨리 이제 봉합이 됐을 때 이때 가격까지 한 번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요게 이제 19,000이죠. 19,220에서 250 사이.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만약에 오늘 안 내려온다 그럼 내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관전 포인트에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저항선이면서 지지선이 있어요. 그 피보나치가 한 23% 정도 빠지는 건데 오늘 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2,789 정도, 12,000 한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또 하락을 주고 내일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금요일 날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가 어떻게든 대장주잖아요. S&P하고 나스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제가 S&P 500을 잠깐 봤어요. 지금 현재 7% 넘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7% 넘게. 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번 주에는 이제 은행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화색이 좀 도는 듯 했으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랬죠. 결국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보다 하방의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 테슬라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아까 다우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다우도 역시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지금 S&P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지금 오늘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시고 가닥을 잡으시면서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됐든 9시 반에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혼재되게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조금 올라가는 거 싶더니 결국에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3,120이 여기서 지금 계속 타치를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3,120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강력한 저항대를 형성해 준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하방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투자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투자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12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몇 번의 저항 확인한 이후에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일 같은 경우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죠. 2%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분봉상 차트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실업자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 그것도 지금 안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거죠. 원유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참 머리 아프게 됐습니다. 좀 이따 좀 시향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자, 사우디가 이제 중동가 원하는 대로 좀 방향이 안 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고 되게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엄청난 하락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이꼬르 결국엔 3대 지수하고도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 이제는 금리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거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증시 자체가 좋을 리는 없죠. 그건 당연한 이론이잖아요. 근데 단지 시장이 자꾸 곡해하면서 이 일반 투자 혼돈을 자꾸 줘버리니까 투자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자, 일단 표준 모델을 5일로 보면서 어떤 증시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 기법상 일단은 그 RSI는 한참 전에 나왔죠.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 자, 오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MACD 추세가 일단은 매도의 시그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MACD가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적어도 4월 끝날 때 다음 주까지는, 그죠? 왜냐면 5월 달 일단 원유 감사를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 버전은 4월까지는 상반보다는 하락의 어떤 방향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에도 봐도 아직은 그 21 이평선 데드 크로스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 그냥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60 이평선 변동 라인이죠. 장단기 변동 라인. 여기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하락장이 정확하죠. 누가 봐도. 뭐 올라갈 여지는 충분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분봉 볼게요. 분봉 봤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서울경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하락장이고 여기서 저점 매수를 잡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관망하고 차라리 내일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소나기 오는데 그 소나기 피하죠.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 집중해서 이거는 관망하시고 이거는 스킵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하방 예측했지만 이미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진입가를 억지로 잡는 것보다는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을 하고 내일 정확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0.62%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에 이어서 이 분봉상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의 지금 뭐 정말 몇 분에 한 번씩 큰 폭의 파장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날에 골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뭐 항상 드리는 말씀.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아까 9시 반 전까지만 해도, 그죠? 9시 반 전까지만 해도 달러가 102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시 반에 지표 발표가 있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지금 상승장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들.
자, 이런 게 지금 상당히 혼재된 시장이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제 기법상으로 보면 아직은 그죠? 자, 리얼 시장하고 기법이 있어요. 자, 기법상으로 볼 때는 일단은 RSI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골드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왜? 미국이 가만 안 냅둬요. 자,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할 때 자, 달러하고 국채, 미국 국채를 얘기를 하죠. 자, 미국 국채, 미국 애들이 지켜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골드가 계속 올라간다? 어떻게 돼요? 미국의 어떤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 달러 일단 올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올 3일까지 어떤 안개 속의 형국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어떤 장세가 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상당히 많겠죠. 방향성이 정확히 나올 듯 맞하면서 엄청나게 흔들어 제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골드는 자, 달러하고 이제 반비례 관계더라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될 당분간은 그런 상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일단 아까 일봉을 잠깐 넘어가면 자, 일봉이 5일 평선 일단 돌파를 하는지 일단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시고 돌파를 일단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늘은 매수는 맞아요. 매수는 맞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녁에 또 한 1시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자, 일단은 오늘 고점 부분 있죠. 고점 2024에서 2025. 자, 그쪽에서 어떤 그 5분봉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 강력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죠? 짧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올라가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항상 드리는 말씀. 달러 인덱스를 같이 비교해서 하시면 어디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리얼 데이터. 그걸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일단 골드 대응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 함께 짚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3.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24에서 2025까지 상승했을 때 저항 확인한 후에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유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0.31% 상승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좀 플랫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유로를 좀 말씀드리네요. 네. 그죠? 자, 제가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로 상품, 그다음에 뭐 유로도 있고 뭐 파운드도 있고 많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럽 관련 어떤 통화를 투자하고 싶겠다. 그럼 금을 보세요. 금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비교를 화면에 하나로 해서 비교는 못 해드리는데 아까 달러하고 동일하게 아니요, 아까 골드하고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가고 있죠. 거기다 또 지표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유로 물가 상승 좀 더 좋게 나왔잖아요. 그쵸. 물론 영국은 뭐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근데 불안한 외줄타기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너무 똑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년 대비에는 물가 상승률이 좋게 나왔으나 결국엔 전월 대비 M&M 있죠. 초근원 물가. 그거는 뭐 어떻게 돼요? 여전히 끈적끈적하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일봉상 보시더라도 그죠? 5분봉에서 계속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ACD, RSI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MACD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방에 어떤 시그널이 있죠. 이게 아까 골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투자하신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골드와 같이 비교했으면서 하시면은 정확한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이거 지니까 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이제 달러 자체가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금 박스권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랑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을 좀 내셔야 돼요. 괜히 뭐 장타로 막 롱으로 가져가시면은 길게
또 투자를 가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거의 고점은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현재 고점 가격 있죠. 1.010255래요. 오, 그죠? 그 정도, 그죠? 102 그죠? 그 정도 선에서 만약 올라와 준다면 짧게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신 이거는 상당히 변동폭이 오늘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신다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지루하다. 나 오랫동안 못하겠다. 그럼 이거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딴 상품 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유로도 짚어봤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 살펴볼 때 골드를 꼭 함께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유로도 오늘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 짚어주셨죠. 지금 23시 08분에 세웠던 고점입니다. 1.10255선에서 정확하게 짧게 매도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시청자분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요 상품별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천명 마스터와 오늘도 함께할 수 있는 일에 굳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들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요.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 미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고용 시장은 덜 타이트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은행 대출과 소비자, 기업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여러 지역에서 고용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둔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요와 또 높은 재고 그리고 인건비로 인해 대체로 상승했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유가는 전체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도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이 수요 약세를 미국 동부 해안으로의 계절적 수입 증가와 함께 역대 최고치에 맞먹는 미국의 휘발유 수출을 상쇄해 130만 배럴가량의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재고 증가는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추가 인상에 대한 전망은 한층 강화됐지만 선반영된 것으로 진단됐는데요. 그러나 추가 긴축 필요성에 대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헤드라인 함께 살펴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 주요 코멘트를 요약하자면 은행 대출 규모 이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베이지북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이제 베이지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새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베이지북이 뭔지 알고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베이지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1년에 8번 FOMC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FOMC 회의하기 전에 발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연방이. 그래서 연은 총재가 12명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각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 대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표기를 한 게 바로 베이지북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압축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오늘의 핫 이슈가 되겠다라고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바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 작년에 이제 9.1%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었죠. 그죠? 자, 올라갔었어요. 6월이죠? 6월일 거야, 아마 이때가. 자, 이때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때는 뭐 석유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곡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곡물에 대한 이슈도 일단은 제거가 됐고, 거기다 석유에 대한 이슈 아직은 뭐
조금 불씨가 남아있지만 어떻게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폭 내려와 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둔화가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뭐 명확한 사례이고. 자, 그래서 CPI라든지 PPI 거기서 그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둔화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참 이게 연준이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발표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항상 좋게 일단 흘러가요. 그러면 서서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발톱을 딱 보여주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번에 베이직도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참 좋았어요. 자, 두 번째 보자네요. 두 번째. 자, 여러 지역, 전체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고용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자, 전체 지역도 여러 지역이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동네들이 아마 그런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메타도 어제 또 엄청난 또 감원을 또 하는 상다.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 숫자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경기 침체라는 게 또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둔화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낮추는 데 일단 긍정적인 효과. 자, 근데 세 번째부터 이제 매 발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전반적으로 악화. 자, 샌프란시스코가 안에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상업부동산 문제, 공실률. 그죠? 자, 재택근무. 그래서 사무실 일 안 하죠. 그리고 실적 안 좋죠, 기업들. 자, 거기다 이제 파월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3월에. 자, 상업부동산 유심히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그만큼 이슈가 되니까 여기서 딱 특정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엄청나게 큰 동네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만약에 정말 악화가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만큼 악화가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증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네 번째 또 이제 안 좋은 얘기죠. 자, 소비자 물가, 인건비가 여전히 상승 중이더라.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얘기예요. 자, 초근원 물가죠. 초근원 물가. 전월비. 근원이죠, 근원. 자, 초근원이 지금 여전히 안 좋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 CPI가 물가 상승 9.1%란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PC예요, PC.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자, 개인 소비, 근데 지금 이제 CPI는 5%대까지 내려왔대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한 40% 내려왔죠. 너무 좋은 거죠. PC는 1%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숫자는 뭐예요? PC잖아요. 2%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상승 중인데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시장은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중소형 은행의 대출 감소. 여기 이제 헤드라인 뉴스처럼 그죠? 자, 이거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은행 위기가 오니까 뭐 규제도 지금 막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리스크를 더 껴안을 수가 없잖아. 자, SVB 사태까지만 해도 어때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국가에 돈 풀어준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예금 보호해 줄 테니까 니네 국채 팔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행은 자꾸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죠. 자, 움츠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기업들한테 상당히 또 안 좋아요. 자, 하나의 기업의 예를 듭시다. 자, 내가 1,000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웬만한 기업도 그만한 돈 못 갖고 있어요. 캐시를. 그럼 어때? 론을 일으켜야 되겠죠.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은행 대출 지금 쉽지 않잖아요. 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잘못해줬다가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래서 신용 경색이라고 몇 번 요즘에 나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증시는 어떻게 돼요? 아직은 봄날은 조금은 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첫 번째 이슈 짚어봤는데요. 네, 베이지뷰 공개 이후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휘발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요 둔화를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는 일단은 감소를 한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유가가 올라가줘야 되죠. 네, 여기서 결론적으로 휘발유 재고가 증가돼 갖고 지금 이제 어제 하방에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나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휘발유 재고가 증가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경기 침체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오펙 플러스는 상당히 좀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이게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또 만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 상당히 오펙은 또 머리가 아픈 상황. 그죠? 여기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5일 말씀할 때도 드렸지만 자, 일단 그 5월 달에 감산하기, 여기 보시다 5월 달 마이너스 116만 배럴. 감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든 유가가 하방의 압력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경기 침체가 계속 대두가 되니까. 자, 근데 과연 이게 계속 하회를 할까라는 퀘스천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패권 전쟁을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은 상태에서 자, 러시아 지금 석유 막 UAE 러시아 석유를 UAE 사우디에서 막 싼값에 헐값에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전쟁 이전에 어떤 회복이 됐대요. 수출 회복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UAE 사우디는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자기네들은 어떤 뭐 채굴도 안 하면서 싼 값에 중개자가 돼서 또 서방국에 파는 효과. 그럼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미국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작년에도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가 빈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지금 그렇게 서로 친했고 옛날에 페트로달러, 이 석유 써라 페트로달러를 만들어준 게 또 사우디인데도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지금 어떻게 해요? 패권 싸움이라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우디, 중동과 어쨌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브라질도 하나가 됐지만. 자,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서방국하고 하나가 됐고. 지금 이제 글로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 이번에 깨졌죠.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오펙 플러스가 해야 될 무기는 뭡니까? 자꾸 석유를 올려야 돼요. 석유 가격을.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은 안 좋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누가 나자빠져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석유가 무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끈적끈적하게 가면서 연준은 빨리 내려가길 바라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상당히 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여기를 보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거 진짜 90달러까지 가면요. 이거 정신 없습니다, 이거. 그죠? 이게 더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건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 어때 사우디하고 미국가 어때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절대 감산. 아마 예를 들어서 자, 이번 4월 달 아직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자, 70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오펙 플러스 또 회의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감산 또 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지금 염려스럽게 본다. 그래서 결국엔 치킨 게임이죠. 둘 중에 누가 하나 나자뻗쳐야 돼요. 결국엔 승자는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70달러 선 아래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이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추가적인 감산이 불씨까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이 시장에서 5월 25bp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반영 얘기죠. 선반영 결국엔 선반영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또 상방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는데. 그렇죠. 자,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달러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 제끼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하락을 했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작년부터 고강도 긴축을 했죠. 연준에서. 그래서 작년에 거의 7천억 달러의 어떤 기축을 했는데 이번에도 4천억 또 풀었잖아요. 은행 사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한 게 3천억밖에 줄인 게 없어요. 그럼 여전히 돌아다니는 이 돈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 어떻게 열심히 금리 올리고 긴축해서 해서 달러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갖고 신흥국, 우리나라 등등등등 엄청난 위기감, 공포를 빠뜨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이제 작년 12월에 이 파월이 너무 느슨하게 정책을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혼돈을 더 야기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선반영하고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주가는 역사적으로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했는데도 뭐 그거는 시장은 시장대로, 연준은 연준대로 가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가 너무나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피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상승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은 네. 자, 맨 상단이 이제 3개월 몰입니다. 국채. 그다음에 네. 녹색이 2년이고 파란 게 10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3개월이 지금. 네. 3개월 이제 잠깐 이거 지우고 잠깐만요. 네. 자, 그럼 3월 아까 3월 중순에 저 SVB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꼬꾸라졌었죠. 다 똑같이.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 세계 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 자, 이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일단 증시한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온다는 얘기가 계속 좀 대두가 되잖아요. 물론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불안한 거죠. 야, 이거 괜히 미국 국채 샀다가 손해 엄청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불안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당연히 안정성, 이거 미국 국채 그렇게 안전하다고 뭐 했던 데가 이렇게 맛이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그냥 지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요가 없는데도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갈수록 수요가 없으면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유심히 바라봐야 될 거 우리 3개월 국채 금리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3개월. 자, 3개월 금리는 계속 여전히 상승 중. 자, 3개월 이번에 연방 정부가 또 3개월만 국채 발행했죠. 이거 안 사요. 왜? 불안하니까. 이 3개월이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연준이 바라는 건 3개월하고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바람은 다르다고 그랬죠. 자, 벌써 스프레드가 1.7% 벌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7월부터 스프레드 역전되면서 지금은 거의 어떻게 돼요?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저번에 제조업 PMI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 어떤 초입에 와 있다. 그럼 여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경기 침체가 올 시간들이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반영은 일단 의미 없어요. 그 금리 인상, 이건 기정사실인 건 의미 없고요. 결국에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물론 한계치가 오겠지만 결국에는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올 연말까지 피벗 없어 기대하지 마. 내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요. 다시 한번 뭐 안 좋은 얘기인데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알 건 알고 뭐 여러분들 대처를 하셔야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이슈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시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황 그리고 차트 매매 기법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이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의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네, 무려 총수익률 36%였는데요. 골드, 나스닥, S&P 500 5일까지 다 총수익이었고요. 홍콩 항생에서만 조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490틱의 수익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매매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매일지인데요. 총수익률 28%로 마감했고요. 골드에서 정말 작은 손실이 있었고 나스닥, S&P 500, 홍콩 항생까지 모두 총수익이었고 나스닥과 5일 항생은 모두 다 100틱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매매 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품 다 수익 마감했고요. 총 수익률 26%였는데요. 특히나 홍콩항생 201%의 높은 수익률을 내주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5일과 홍콩 항생에서 소폭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와 S&P 500에서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12%로 마무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의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먼저 지난주 매매 일지부터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우리 뒤에 바로 매매 일지 띄워놨는데요. 총 수익률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홍콩 항생인데요. 201%의 수익이 났어요. 사실 정말 좀 큰 수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홍콩 항생 이 증시 정확하게 추세 파악하셨는지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뭐 시향적으로도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홍콩 항생이 홍콩 거래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이제 홍콩 자체가 이제 아시아 유럽 어떤 그 금융의 허브입니다. 허브다 보니까 3월 중순에 은행 사태, 뭐 SVB, 뭐다 도이치뱅, 그걸 다 이슈가 터져갖고 이제 하락을 좀 키워줬다가 그게 잠잠하면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줬고요. 자, 거기에다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뭐 긍정적인 측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투자를 해서 계속 상방을 보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첫 해주만 해도 어떤 상승의 좀 모멘텀을 좀 가져가나 싶었는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60 이평선 요거를 돌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타치에서 어차피 결과는 좋았지만, 자, 향후에 대한 전략도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 도리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MACD상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 각도가 뭐 약간 뭐 35도 이하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승의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죠? 그래서 60평선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의 차후에 이 항생을 계속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일봉상 60평선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일단은 지금 60일 이평선하고 5일 이평선이 지금 수렴이 돼 있죠. 결국엔 지금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죠. 왜? MACD가 아직 상승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0일하고 이 20일 요 사이에서 차트가 캔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어쨌든 5월 3일 전까지 얘도 동일하게 어떤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서 상당히 높은 리스크가 많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제 기법대로 이렇게 수익을 안전하게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콩 항생 함께 리뷰해봤고요. 계속해서 이 S&P 500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그 추세를 파악하는 기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한번 S&P 500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500하고 이제 다우는 같은 식구죠. 물론 이제 종목은 각기 다르지만. 자, 근데 아까 이제 뭐 제가 실시간 뭐 차트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그 S&P가 추세상 아직 매도의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일단 RSI는 오늘 매도는 나왔지만 오늘 이게 일단은 MACD 자체가 내려와 줘야 돼요. 내려와 줘야 되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항생이랑 항생 지수랑 뭐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초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내줬다. 이렇게 일단 일봉상.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상당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상방보다는 그죠? 상방을 보수형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상방보다 하방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MACD 자체가 매도의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섣불리 들어갔다가 또 한번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00이죠. 4,200이 변곡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200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4,200을 돌파를 하는지 안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응을 했고 MACD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방송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설명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우리 시청자들 정보들 여기저기 막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무료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자, 그 공개로 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적으로 오전, 오후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면서 매일 영상을 에브리데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가는지를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것도 배워가시고 또 경제 상식도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 날 때마다 어떤 투자에 도움되는 경제 상식들이 용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저는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어떤 암도 해박한 지식도 늘려가신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좀 뿌듯하겠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매매 일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꿀팁 한번 전수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차트 기법 함께 짧게 시청자분들께 교육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한 게 저겁니다.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결국엔 자, 변곡점이 어디야? 변곡 라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추세 라인이 어디냐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박스 매매는 그만큼 엄청난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하는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세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숲을 먼저 봐라. 나무를 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숲은 뭐예요? 이동평균 차트 전체가 되겠죠. 캔들이 나무죠. 나무만 보면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길 잃죠. 나무에 부딪히고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숲을 봐라. 그게 바로 기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항생 한번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다. 항생이 또 요즘에 핫하죠.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이제 매수일 때만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자, 일단 MACD 자체가 양봉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35도 이상 각도가 꺾이면은 일단은 무조건 상방의 어떤 추세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5일 이평선이 하방에 있어야 되고 얘가 우상향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나왔죠? 26. 이게 변곡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진입하느냐? 얘 걸치면 안 돼요. 62평선에.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면 상당히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저의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의 차트 기법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노란톡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시황, 차트 기법까지 교육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